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한 국힘 당무조사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로 한동훈 일가 개입 의혹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한동훈 세력은 이 사건에 한동훈 일가가 관련 없다는 주장은 못하면서 대신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거의 궤변 수준의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즘 주목받는 제야 디지털 논객인 피터 김은 한동훈은 지금 국힘의 암덩어리이고 이준석은 국힘을 좀먹는 기생충이라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 둘을 정리하지 못하면 보수는 다시 10년을 야당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동훈과 이준석 이 둘은 지금 같은 배를 탔다. 윤 대통령이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다. 한동훈은 단계 사건으로, 이준석은 장경태 사건과 성상납 의혹으로 각각 급소를 처맞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내전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국힘마저 이들 때문에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피터 김은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에서 1200개의 게시글이 작성됐고 한동훈 가족 명의로 1, 2분 간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매크로다. AI다. 조직적 여론 조작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의혹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가름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자신 있을 때는 의원님 직을 거시겠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던 그가 유독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서만큼은 도망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단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계 사건은 나아가 DC 인사이더 한동훈 갤러리에서도 댓글 여론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다. 라라 땡땡이라는 아이디가 혼자서 10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네이버 댓글창에서는 똑같은 기사가 동시에 여러 곳에 좌표가 찍혔다. 위더 후니 카페에서는 여기 예쁜 기사 있으니 댓글 달아달라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유튜브, SNS, 포털, 커뮤니티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드루킹보다 더 심각하다. 드루킹은 7년 전 사건이다. 그 사이 AI와 매크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악의 여론 조작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준석이 한동훈을 방어하고 나선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준석이 갑자기 한동훈을 방어하고 나섰다. 다소간의 허물이 있더라도 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이다. 큰 흐름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작은 허물로 공격받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짓거렸는데 어이 준석아, 단계 사건이 작은 허물이냐? 1200개 게시글이 작은 허물이냐? 이준석은 심지어 해경궁 사건 같은 수준이라며 물타기로 한동훈 쉴드를 쳐주고 있다. 그런데 드루킹은 118만 건의 댓글 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갑자기 이 시기에 왜 이준석은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감싸고 도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이다. 장경태 사건을 보라. 이준석의 보좌관이 장경태를 술자리에 불렀다. 여기 예쁜 보좌관들이 있으니 오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은 이준석 보좌관도 장경태와 똑같은 성추행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그런데 이준석은 1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 왜 덮었냐? 장경태와 친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도 유사한 일에 연루됐기 때문인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성진 대표가 폭로했고 경찰은 이준석의 무고 고발을 오히려 기각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경찰은 이준석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과 이준석 이 둘은 지금 같은 배를 탔다. 윤 대통령이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다.
한동훈은 단계 사건으로, 이준석은 장경태 사건과 성상납 의혹으로 각각 급소를 처맞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국힘을 흔들면서 중도 통합을 외친다. 민주당이 내전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국힘마저 이들 때문에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피터김은 이어서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한동훈이 임명했다. 그리고 그 윤리위원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불문종결 처리했다. 이것은 명백한 덮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 사건을 다시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드루킹이 감옥에 갔다면 한동훈도 감옥에 가야 한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론조작이 면죄부를 받겠는가?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피터김은 마지막으로 한동훈은 지금 국힘의 암덩어리다. 이준석은 국힘을 좀먹는 기생충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 둘을 정리하지 못하면 보수는 다시 10년을 야당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인천 집회에서 사과는 없다, 정면 돌파다. 이것은 한동훈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국힘 당원들이 답할 차례다.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노선 중심, 당성 중심의 정당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라면서 한동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피터김의 발언 중에서 한동훈은 국힘의 암덩어리고 이준석은 국힘을 좀먹는 기생충이다.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감옥에 갔다면 한동훈도 감옥에 가야 한다는 피터김의 주장도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당무감사위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지금까지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꾸준히 촉구해온 국민의힘 내의 당협위원장이죠.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그동안 한동훈 일가 연루 의혹이 농후했던 그 문제의 그 수많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성 당원 게시판 댓글들 내용을 쭉 올리면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우리 당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고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한동훈 당대표에게 조용히 직을 내려놓고 겸한 마음으로 사시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에 대한 윤리위를 아무도 몰래 당대표 사직한 날 당사자 없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도 있었구만요. 그러니까 이상규 위원장이 한동훈에게 단계 사건이 매우 심각하니까 조용히 당대표직 내려놓고 겸허하게 살아라 이랬더니만 한동훈이 나중에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 이후에 아마 당대표를 물러나면서 이 물러나는 날 이상규 당협위원장 본인도 없이 윤리위 열어서 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상규 위원장이 하고 있네요. 이런 일도 이번에 또 처음 밝혀지고 있구만요. 이상규 위원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이 사건은 당대표라고 추정되는 당원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및 내부 경쟁자에게 쌍욕을 비롯한 음해를 한 후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이 당원의 목소리라며 페북 등의 방송에서 메시지를 발신, 그것을 또 대규모 언론사들이 확대 재생산한 사건입니다. 둘째, 이로 인해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거대 야당 민주당의 수십 차례 탄핵 및 국정방해의 위기에 처한 대통령과 정부가 코너에 몰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결국 파국은 너무나도 외롭게 몰린 대통령의 출구, 계엄을 선택하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가장 뼈아픈 해로 독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원 게시판을 이용해 당대표와 독대하지 않는 무능한 불통 대통령으로 비치게 만들었지요. 저는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할 악연을 목도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감옥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상규 위원장이 말하는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할 악연,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런 만남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서는 만나서는 안 될 정말로
한동훈을 만나서 저런 식의 뒤통수에 엄청난 배신에 그리고 엄청난 불행에 개인적 불행이고 당의 불행이고 국가적 불행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어서 당부드립니다. 아플 겁니다. 고통스러울 것이고요. 하지만 고름을 짜야 암세포를 도려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꼭 들여다봐야 할 사건입니다. 보수당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은 당원 게시판 문제 해결입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당심 왜곡을 통한 자가발전식 여론조작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 여당 대표와 그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와 자당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둘째, 그것을 측근들이 당심으로 포장해 언론에 공표하고, 셋째, 그렇게 만들어진 기사를 패널들이 다시 논평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문제의 본질이란 겁니다. 여당 대표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대통령 부부와 자당 정치인들을 공격한 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만행이자 용서받지 못할 내부 총질, 해당 행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IP에서 제3자가 여당 대표와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친한동훈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정당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라리 가족들이 직접 글을 썼다는 쪽이 한동훈 입장에선 나을 겁니다. 검사, 법무부 장관, 당대표로 완장찰적에는 타인의 치부를 끄리낌 없이 덜추며 죄를 묻고 급기야는 탈당한 당원까지 당무감사하겠다 목청 높였던 한동훈이 자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분란운운하는 것 또한 좌파들도 한수 접을 내로남불 추태입니다. 작년 11월 당원 게시판 사태가 불거지자 특검 이탈표로 협박질까지 해가며 정권을 흔들어 놓고 국민을 위해 계엄을 막았다며 사기서사를 쌓은 꼴이니 정치인으로서도 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석고대죄하십시오. 한참 실기했지만 측근들을 이용해 당내 수사기관인 당무감사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특정 당원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당연한 수순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생떼 부리는 것보다 덜 추할 것입니다. 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 주변의 인간들도 공통적인 특징이 참으로 야비하고 비열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 정도쯤 되면 이미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이번 당계 게시판 사건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거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입에 거품을 물면서 왜 당원들의 정보를 당무감사위원회가 유출했느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과 가까운 주변 인간들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또 일부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저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응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